선생님, 저는 이제 숨이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아시나요? 올해 이른을 맞이한 김씨 어르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지혈증 때문에 정말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작은 언덕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드셔야 했거든요. 약도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심근경색 위험군이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김 어르신이 스스로 생활을 고쳐보기로 마음먹으신 게 매일 저녁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우리 조상들이 써오던 몇 가지 음식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들깨와 마늘, 다시마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식품들을 챙겨 드시면서 매일 30분씩 산책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석 달이 지나자 혈액검사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요. 그토록 괴롭히던 숨차는 증상이 사라지면서 생활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아세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놀 정도로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릴 내과의사 백단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고지혈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병원 치료와 함께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습관 개선법, 그리고 음식 요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여러분, 단순히 피 속에 기름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과 직결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의 위험성, 생활 속 원인, 도움이 되는 민간 음식 요법, 시청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콘텐츠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진 상태를 의미해요. 의학적으로는 혈액 안에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성분이 정상 수치보다 높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지혈증이 단순히 수치만 높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서서히 플라크, 즉 기름, 찌꺼기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플라크가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결국 동맥경화라는 무서운 상태로 진행되는 거죠. 동맥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흐를 길이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발생하는 질환이 심근경색, 뇌졸중입니다. 즉, 고지혈증은 단순한 혈액 속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뇨처럼 갈증이 심하거나 고혈압처럼 두통이 오는 그런 신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른 채로 수십 년 동안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입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 튀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그리고 술과 담배,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둘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 중에 고지혈증 환자가 있는 경우,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젊은 나이에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처럼 고지혈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생활 속 작은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고지혈증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알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하는 거죠. 첫째, 심장질환 위험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기름 찌꺼기, 즉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돼요. 이때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이 생기는 거죠. 심근경색은 급성으로 발생할 경우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둘째, 뇌혈관 질환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혈전이 생기면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발생해요. 뇌졸중은 한 번 발병하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셋째, 혈관 건강 전반의 악화입니다. 고지혈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장이나 간 같은 장기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점은 고지혈증이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있을 때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총사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함께 있으면 혈관에 미치는 손상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처럼 위험성이 크지만 반대로 말하면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수치가 높다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장과 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즉,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병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위험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죠. 고지혈증 극복의 첫걸음. 여러분,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약만 먹고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수치는 금세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식습관 교정입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 가공육류,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줄이셔야 해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삼겹살, 버터, 마가린, 라면, 과자류 같은 것들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죠? 대신에 신선한 채소, 해조류, 통곡물, 생선 같은 심장에 좋은 음식들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기억하세요. 하얀 음식들, 흰쌀밥, 흰빵, 설탕 같은 것들이 혈당과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린다는 사실. 가급적 줄이시고 현미나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둘째, 운동 습관입니다. 여러분,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다는 걸 아셨나요? 꼭 헬스장에서 하는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이런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주말에만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급격히 좁히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더 쉽게 달라붙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금연은 고지혈증 관리에서 절대적입니다. 음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과음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서 고지혈증을 더욱 악화시키거든요.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과 혈당이 같이 오르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는 사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 그리고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이완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시면 고지혈증은 약물의 도움 없이도 상당 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품 마늘, 들깨, 해조류. 여러분,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서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이 기본이라면 우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음식 요법은 정말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왔잖아요. 실제 연구에서도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매일 한두 쪽씩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리는데 도움을 줘요.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기름,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밥에 들깨가루를 넣어 드시거나 나물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드시면 혈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알긴산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 쌓이는 기름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해조류를 꾸준히 먹는 분들이 서양인들보다 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늘은 혈액 정화, 들깨는 혈관 청소, 다시마는 지방 배출을 도와줘요. 이 세 가지는 민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음식들이지만 현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식품들이에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품 양파, 검은 콩, 견과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마늘, 들깨, 다시마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고지혈증 관리에 좋은 민간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 순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혈액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양파 속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실제로 매일 양파를 생으로 조금씩 드신 분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께 개선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요. 둘째,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노화를 막아줘요. 특히 중년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한 줌 정도의 검은 콩 섭취가 혈관 건강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에 쌓이는 기름기를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려줍니다. 단, 중요한 점은 적당량이에요. 하루에 작은 한 줌, 즉 20에서 30g 정도면 충분해요.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와 지방 섭취가 늘어나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검은 콩은 혈관을 젊게 만들며 견과류는 좋은 지방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고지혈증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두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피검사 받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68세의 이 어르신이에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셨거든요. 처음에는 약만 믿고 드셨지만 수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피로감과 가슴 답답함은 여전했어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마늘과 다시마, 검은 콩 같은 전통적인 민간 요법을 생활에 더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지만 하루에 생마늘 한 쪽, 식사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를 자주 넣고 간식으로는 볶은 검은 콩과 소량의 견과류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변화를 하나 더 주셨어요. 매일 저녁 30분 걷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든 거예요.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고 날씨가 좋으면 근처 공원을 걸으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석 달 만에 재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 용량을 줄여도 좋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무엇보다 그토록 괴롭히던 숨차는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민간에서 전해오는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정말 몸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탈 정도로 활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례처럼 민간 요법은 단독 치료법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할 때 훨씬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꾸준한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간 요법과 음식들이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민간 요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첫째,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거나 이미 동맥경화, 협심증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분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이럴 때 민간 요법만 믿고 약을 끊는다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둘째, 특정 음식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과다하게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견과류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칼로리와 지방 섭취가 과해져서 체중이 늘고 결국 고지혈증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전문의 상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습관을 지켜도 실제 혈액 속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스스로 좋아졌다고 생각하다가 실제로는 수치가 악화된 채로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넷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콩류를 과도하게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마늘이나 양파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요법은 주치의 관리와 정기검진을 기반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 역시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전통적인 식습관을 병행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요법은 혼자만의 치료법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과 의학적 관리 속에서 균형 있게 적용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의료진과 함께 안전하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은 고지혈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은 무증상으로 진행되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과 직결됩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첫걸음이다. 기름진 음식 줄이기, 꾸준한 유산소 운동,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식품들이 보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마늘, 들깨, 미역과 다시마, 양파, 검은 콩, 견과류 등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민간요법은 약을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정기검진과 병행해야 한다.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꾸준히 관리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두려운 병이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고 하루 30분 걷기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혜로운 라이프의 내과 전문의 백단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고지혈증 이겨내세요. 감사합니다.